탄핵과 위헌 정당 해산. 이거는 말 자체가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헌법에 나오는 거지만 이거는 어떤 당사자한테는 무시무시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무게인데 이게 너무 정치권에서 요즘에 좀 쉽게 나온 것 같거든요. 우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위헌 정당 뭐 이런 얘기를 좀 오늘 꺼내놨죠. 들어보시죠. 탄핵소추안은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 밥상에 밑반찬처럼 늘 올라있는 협박 4종 단골 먹거리가 됐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 정당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위헌 정당 심판 얘기 살짝 내비쳤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그쪽에서 뭐 탄핵 그러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계획 없지만요. 이걸 꺼내는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그걸 받아서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자 이거요. 이동석 전 행정관. 네. 이거 단순히 엄포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생각이 있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단순한 엄포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 이게 사실 지금 이 모든 시초는 이 민주당의 탄핵, 거듭된 탄핵 논란으로 지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계속해서 나서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예. 이게 사실 뭐 위헌정당으로서의 그런 탄핵을 가게 되면 사실 정당 간, 여야 간 갈등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논란의 사태가 되다 보면 예. 결국 국민들께서는 정치권 전면에 대한 비판에 나서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저런 나오는 행보는 결국 민주당을 향한 엄포를 놓음으로써 예. 민주당도 이제는 탄핵 논란과 관련해서 좀 자중해야 되지 않냐. 탄핵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 뜻입니까? 그럼? 네, 저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들인데 이걸 좀 정치권에서 자꾸 나와요. 지금 위헌정당 심판 얘기 나오니까 실제 우리나라에서 위헌정당 심판이 돼서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13년, 14년 그 상황인데 그때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극기가 우리 국기가 아니고 애국가가 우리 국가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발도 하고 뭐 있었는데 윤영호 수장님 지금 탄핵 대 위헌정당 심판의 대결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도 행사할 수 있어 라는 이제 일종의 말싸움이고 말폭탄이고 협박이잖아요. 예. 그런데 탄핵이라는 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우리 예. 국민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예. 근데 따지고 보면 탄핵은 고도의 헌법에 규정된 엄격하게 행사돼야만 하는 행위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국민은 국회에서 가결이 됐고 헌재에서 그게 예. 수용이 됐다는 것 때문에 문제는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 개개인의 잠재 의식 속에 만약에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다음 대통령도 또 중간에 탄핵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심지어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얘기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그냥 쉽게 거론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쉽게 거론되는 거를 정말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란 말이죠.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게 만약에 이태원 사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았을 때 예. 그 탄핵안을 발의를 했다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지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미 실기를 해버렸죠. 어. 실기를 해버린 이후에 내놓은 탄핵안은 국회에서는 가결이 됐지만 예. 여론이나 헌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 이후에 또 반복되는 한동훈에 대한 탄핵, 뭐 이동관 검사 탄핵 이렇게 나와요. 방통위원장 예. 탄핵 이렇게 되니까 이 탄핵이라는 얘기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권위도 떨어져 버렸고 이게 헌법에 규정된 아주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존엄성도 지금은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여기에 맞불을 놓듯이 위헌정당 심판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큰 실수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라는 못죄 등등을 가지고 공세를 벌였을 때 상황과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이건 단순히 정당 하나에게만 할 수 있는 공세가 아니라 그 정당의 정당원들을 대상으로 예. 위헌정당 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엄청난 사실은 도발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탄핵이 자칫 잘못하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하잖아요. 예. 위헌정당 심판을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또 거론을 한다면 이건 아마 굉장히 큰 역풍을 맞고 오히려 실수한 걸로 본인이 자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강수 대 초강수 이렇게 또 서로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이 그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약간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 나눈 동안 속보가 좀 하나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인요한 내일 오전 9시 30분 양재활동. 요새 분위기에 앞서 전해드렸죠. 분위기 심상치 않다고. 그런데 내일 만납시다 했군요. 9시 30분이요. 일찍 만나는군요. 양자 회동한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김기현 인요한 내일 오전 9시 30분 양자 회동. 살짝 궁금해지는데 이거 변천수 장님께 짧게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네네. 무슨 얘기할까요? 저는 내일 인유한 위원장이 만나서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꿈틀거리다가 다시 또 제자리 걸음 아닌가라는 그런 또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내일 오전 9시 30분 예상됩니다. 어퍼컷이에요. 뭐냐? 첫 번째. 어퍼컷을 날리러 그렇죠. 가는 겁니까? 지금 계속 어퍼컷 얘기를 국민의힘 하시는데. 지지층과 또 중도층, 예. 무당층, 수도권 또 2030 MZ세대 유권자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중진, 불출마, 험지출마 결단 안 내리면 이거 혁신위원을 해체하는 정도 수준의 우리 결단을 내리겠다. 그럼 통첩을 하러 가는 그렇죠. 자리가 그 자리예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이제 정기국회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고 예. 1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11월 오는 28일에는 세계 엑스포 부산 개최 여부가 예. 결정되고 12월에는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가셔야된다면 이제 구체화, 현실화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또 혁신위원회는 이제 이 작동 기한이 점점점 마무리 단계예요. 12월로 접어들면 예. 동력이 떨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결단 내리세요 하는 것을 이제 통첩을 하고 혁신위의 결단을 예.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뭔가 어퍼컷을 날리러 가는 거다. 이승환 전 행동과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뭐 약간 화해하러 가는 걸로 보이십니까? 근데 당이 혁신을 한다는 것은 예. 원래 비명소리 나고 막 안에서 그 분쟁이 일어나고 해야지. 예. 그게 진짜 혁신이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강서 선거 이후에 목욕탕에서 때미는 셋신하는 게 아니고 가죽 벗겨내는 혁신을 하자는 겁니다. 혁신 지금 떼미는 거 갖고 되겠느냐? 네. 이건 안 된다는 거네요. 때미는 거 아니고 가죽 벗겨내는 건데 가죽 벗겨내는 거는 형벌입니다. 형벌은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수치심까지 다 드러내고 비명소리와 피 튀기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윤유한 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그 예. 혁신에 거의 맞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또 극으로 가면은 예, 또 이제 당 전체의 방향성에 이제 국민들의 의심을 품으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은 좀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여기까지 함께 가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도 손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을 좀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저게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느냐. 그러게요. 아직은 안 나와요? 네, 그걸 놓고 누가 먼저 봐야 될 것 제안했는지는?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 했다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당내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혁신이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이런 거를 요구할 수 부탁 좀 있다고 하려는 봅니다. 자리? 지금 당에서는 중진 그리고 영남권 중진 의원님들이 목소리가 엄청나게 거셉니다. 예. 혁신에 대한 반발성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 만약 인유한 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내일 만나자 예. 이렇게 했다면 저는 혁신안을 받아주십시오. 안 그렇다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엄포를 내놓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내일 만남이 부탁을 하는 자리냐 아니면 더 압박을 한 번 더 하는 자리냐 이거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가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문제 같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뭐 탄핵, 뭐 위헌정당 이거 얘기하다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요.
탄핵 대상으로 여러 명을 시도했고 또 올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진행되고. 근데 이분 갖고는 아직 뭐가 결심이 안 됐나 봐요. 들어보시죠.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욕설로만 반응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이런 매우 격앙된 반응 등에 대해서 저희도 분명한 경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한 조치나 검토들을 더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의 언행을 보면 애정결핍이 계신가 끝없이 관심을 갈구하는 스타일인데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뭐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도 당내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정무적 판단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는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런 분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신경민 실장님, 한동훈 장관 탄핵을 할지 말지, 소수를 할지 말지를 놓고 의견이 다른데 왜 고민을 이렇게 깊게 하는 겁니까? 아니, 저건 뻔하죠. 뭐 제도가 있다고 다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고 그리고 법적 요건에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예. 정치적으로야 왜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죠. 근데 이게 법적 요건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탄핵할래라고 하면 약간 이거 불법이라고 뭘 그렇죠. 보기가 어렵다는 뭘 거네요. 딱 떨어지는 법적 요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 세 사람을 했다가 이제 그때 뒤통수 맞으면서 민주당이 철회를 했는데요.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긴 하는데 예. 그 세 사람 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판단과 법적 요건이 좀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검사들 경우에는 그게 이제 법적 요건이 맞는 건지 맞는 아닌 건지 건지, 아닌 예. 건지 그러니까 그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좀 뭐 이 검사로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탄핵거리인가 이게 지금 법적 요건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수사팀장이란 말이에요. 지휘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고 정치적 판단도 맞지 않다고 지금 보는 거니까 하지 말자는 건데요. 한동훈 장관 경우에는 딱 떨어지는 법적 요건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경파들의 몇 사람 의원들한테 지금 당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강경파 의원들한테 예. 야 법적 요건 그냥 하나라도 가지고 와. 그래서 있으면은 하는 건데요. 예. 만약에 이게 뭐 좀 아리송하고 예. 이거 아주 좀 나쁘지 않나요? 그래서 나쁜 건 나쁜 거고 탄핵은 탄핵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미워 죽겠는데 이거 하려니까 이거 뭐가 안 맞네요. 약간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최근에 민주당과 다시 각을 세웠다 이런 평가 받고 있죠. 한 장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합니다. 예, 한 장관입니다. 나오셨네. 장관님 법 없이도 살 배종찬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없죠. 자, 그런 사람 없대는데요. 말 잘하기로 뭐 달변으로 소문나셨는데 얼마 전에는 A4 용지에 입장문을 준비했어요. 뭐 실수할까봐 걱정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벽은 벽인데 완벽을 시도하신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려고. 좀 더 길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세상에 어떤 민주 방송에서 이런 식의 질문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방송에서. 이거 또 어떻게 되죠? 제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요 정치권에서 얼마 전까지 총선 출마설이 나오더니 요즘은 뭐 비대위원장설까지 나오는데 때마침 어제요 아내분께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처음으로 포착이 됐거든요. 이거 우연입니까? 아니면 뭔가 계획된 걸로 봐야 됩니까? 저요? 예. 저희 아내요? 예. 예. 그건 국무위원들이 그 예. 단체에 정례적으로 했던 봉사활동일 뿐입니다. 그러면 언론이 조금 오두 방정을 떤 겁니까?
네, 뭐 오두방정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고요. 예. 질문하시죠. 아니 장관님 이제 답답합니다. 이제는 저기 총선 출마할지 않을지 좀 기점을 해주세요. 예,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더 답답하지 않을까요? 소장님? 아니 다시 한번 제가 보죠. 그래서 총선은 정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 그런 질문을 지금 받기 위해서 이런 수신, 송신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누누이 제가 어떻게 지금 장관직을 질문할 수가 수행을 없군요. 잘 하는 것이 유일한 저의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 다음 보셨나요? 걸로 넘어갈 건데 일단 이거는 준비한 목소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한 장관을 향해 맹비난을 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자, 한 장관님 이런 말씀 들으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 과거에 운동권 활동을 하셨다고 해서 지금까지 존경을 받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인간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덜 됐다고. 예. 물병을 던지면 급소에다 던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물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질문 하려고 지금 국민들이 이런 방송을 보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 전 세계 방송에서 이런 질문의 수준을 국민들이 납득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민주당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고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질문을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죠. 한 장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지금 이상민 크리에이터 지금 모든 거 오늘 2번 나오셨잖아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슷하죠 아주. 똑같네. 말 짧게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